안녕하세요. 맥키네치 투자클럽입니다. HLB, 네이처지의 자매지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된 비인두암종 임상 이상 리보세라니까 캄리르주막 관련되는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는 네이처 자매지입니다. 여기도 뭐 국제 학술지 중으로서 유명한데요. 자, 오픈 액세스 형태고 2월 3일날 이제 퍼블리시 됐던 내용입니다. 자, 논문의 이제 주제는 캄리르주막과 아파티닙, 예, 플러스 여기에다가 인덕션 케모테라피, 이건 화학요법인데요. 자, IC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유도요법이라고 하는데요. 항암 치료에서 유도요법을 하는 목적 자체는 이 동시에 이제 두 가지 약제를 연속해서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시야를 완전간해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인덕션 케모테라피 앤 이 컨크렌트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이 케모 라디오 테라피. 라디오 테라피는 이제 방사선요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방사선요법까지 같이 이제 동시에 하는, 기존의 이제 유도요법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캄릴리주막과 이제 아파티닙을, 그러니까 리보세라님을 또 이제 얹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 스테이지 N3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 암의 어떤 단계를, 병기를 이렇게 1기, 2기, 3기, 4기를 나누는데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제 논문에 나오는데요. T하고 이제 N하고 M. T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이제 1, 2, 3, 4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T는 이제 튜머라고 보시면 되겠죠. 종양의 어떤 크기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1, 2, 3, 4 요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제 두 번째 있는 이제 N은 림프절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림프절의 이제 전이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N0도 있고 N1, N2, N3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N3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 전이 정도가 이제 좀 있는 어떤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M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는 이제 원격지 이제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메타스테틱 같은 경우가 이제 전인데요. 보통 이제 요 이제 N 카로시마 이 발음도 하기 어렵습니다. 나소 질, 예. 여기 이제 비인두암이죠. 이 칼시노마는 이제 암의 어떤 이제 종류 중에서 암종이 있고 육종이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암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표피라든지 상피 쪽에 이제 발생하는 게 이제 칼시노마고, 사코마 같은 경우는 이제 육종입니다. 이게 결합 부위, 근육이라든지 요런 데 이제 하는 암은 이제 사코마라고 하고, 이 칼시노마는 암종에 해당되고, 나소파렌질 요거는 이제 빈두입니다. 빈두. 보통 이제 두경부암이라고 이제 아실 거예요. 두경부암은 이제 목 이상의 이제 부분에서 이제 뇌를 제외한 목이라든지 머리 쪽에 이제 발생하는 게 이제 두경부암인데, 두경부암 중에서 비인두암이 있습니다. 요 그림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코 안쪽에 이제 생기는 이제 악성 종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비인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뇌 쪽하고 가까워요. 최근에 이제 외계인 있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누구죠? 배우, 그분이 이제 이 비인두암 걸려가지고 항암하고 이제 김우빈이 이제 비인두암 걸려가지고 그랬던 암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두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비인두 쪽은 보통 우리가 코로 이제 숨이 들어가면 비인두를 거쳐가지고 폐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 부위에 생기는 이제 암이 이제 비인두암이고, 작년 이제 10월 달에 중국의 준시바이오 사이언스가 록트로지 이 비인두암으로 해가지고 중국 쪽 임상 데이터로 해가지고
록트로지는 이제 PD 이제 그 면역감염 억제제죠. 이걸 가지고 FDA에서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았던 암종인데 여기에 이제 캄네리주막과 이제 리보세라인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 또 임상 이상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록 관련되는 부분, 요 부분을 중심적으로 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티오 이 지오제닉 에이전트, 그러니까 뭐 신생혈관 억제 관련되는 아파티닉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이제 보여줬다는 거죠. 임상적인 어떤 향상 부분 반응 관련되는, 그러니까 면역감염 억제제가 여러 암종에서 이 반응률을 높이는데 임상적으로 여러 이점이 있는 부분을 아파티닙이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페이션스 환자 N3, N3는 아까 말씀드린 T, 뭐 N, M 요걸 가지고 암의 병기를 1, 2, 3, 4 이렇게 나누는데 N3라고 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림프절 관련되는 전이 정도가 N0에서부터 3이니까 가장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비인두암 관련해서 N3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요 부분이 두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원격 전이가 많이 안 일어나는데 비인두암 쪽에서는 하이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멀리, 그러니까 뭐 내 쪽 그러니까 두경부 쪽인데 여기 원격으로 가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가지고 전이의 어떤 그 리스크가 높은 N3의 비인두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뭐 진행되었던 부분. if 이뮤노테라피는 이제 캄네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표준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요걸 이제 좀 더하면서 표준 치료로 기존 되고 있는 부분의 어떤 효과를 높이는지가 좀 불명확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 이제 임상 이상 관련되는 부분, 요 중국 쪽에서 진행되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49명의 환자, 여기 T는 종양의 크기나 뭐 개수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1, 2, 3, 4인데 뭐 어디든 이거는 상관없을 것 같고, 그 다음 림프절 전이 같은 경우에는 3등급, 그 다음에 원격 전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장기 전이 같은 경우는 좀 요 상태에 관련되는 부분에 49명의 환자가 이제 모집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콤비네이션 3사이클을 받았다는 거죠. 인덕션 케모테라피, 앞서 말씀드린 유도요법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포독성 항암제에다가 뒤에 보면 케모 라디오 테라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악 방사선을 이어서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캄네리주막하고 리보세라님도 얹어가지고 3사이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리포트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원격 전이 관련되는 부분이 없는 생존율. 그러니까 이게 치료를 하게 되면 원격 전이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프리 서바이벌 관련된 요걸 이제 보는 거고, 2차 지표 관련되는 부분은 ORR, 그러니까 뭐 객관적 반응률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fail free survival, 그 다음에 이제 국지적인 리커런시니까 이제 재발이 안 나오는 뭐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OS 값, 그 다음에 톡시티 프로파일은 이제 독성 관련되는 부분. 요 이상이니까, 이상은 보통 그 적정 용량 관련되는 부분을 따지는 부분이 이상에서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안전성 효과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1차 지표, 2차 지표가 돼 있죠. 그리고 F2 인덕션 테라피, 유도요법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환자들이 객관적 반응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ORR 반응이 나왔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유도요법의 목적 자체는 CR을 내는 거거든요. 요 중에서 49명의 환자로 했는데 13명의 환자가, 그러니까 26.5%가 CR 반응이 나타났답니다. 완전 간해가 나왔던 부분. 그리고 팔로업 28.7개월 정도의 중간 팔로업을 하고 해보니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1년 정도 이 원격 전이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 이 코트 이제 나눴을 때, 그 다음에 1년 DMFS는 원격
전이라고 보시면 된다. 원격으로 무전이 생존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레이터가 98%가 나왔으니까 잘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독성 관련되는 부분은 3등급 이상의 어떤 독성이 65.3% 그 임상 대상자 환자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 이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은 이게 뭐 점막염인데요. 이거 보통 입안이 이제 이렇게 그 염증 생기는 거 있잖아요. 예, 요 부분이 28.6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지어는 그 오심입니다. 이 메석꺼운 거. 그 보미팅은 이제 뭐 그 구토하는 거잖아요. 뭐 이런 정도의 그 이상 반응 정도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이번 임상 이상을 통해서 감내주막과 리보세라님을 병용을 얹어서 유도요법에다가 써보니까 아주 이제 유망한 프라미싱한 원격 전이 컨트롤이 원격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이제 1차 지표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세이프티 프로파일은 이상 반응은 뭐 이런 부분들을 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인롤먼트 했던 요 TNE와 N3 MO 그 관련되는 부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이상에서는 요런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뭐 인트로듀션은 보시면 여기 이제 12만 9천 명 정도. 여기가 보면 남중국이라든지 아시아권,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에 발생하는 빈도가 높고, 그 매년 12만 9천이니까 간세포암이 이제 1년에 한 100만 가까이 생기니까 그거 대비해 가지고는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유도요법은 이 세포 독성 하악요법하고 이 하악 방사선 요런 걸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피컨시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면역관문 억제제가 들어갔을 때 재발이라든지 전이 관련되는 부분, 1차, 2차, 다른 어떤 부분의 세팅에서도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유한, MPC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비율로 뭐 나타나고, 이게 이제 뭐 림프구의 어떤 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PDL1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영향으로 뭐 발생한다. 이 내용이 좀 뭐 쉽진 않은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일단, 나와 있고, 이제 결과적인 부분을 보면, 이게 2021년도 7월 달에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도 시작해가지고 50명 대상으로 했는데 중간에 2명은 이제 익스클루드니까 제외됐죠. 그 임상 환자 중에 1명은 컨클루전 크리테리아에 도달하지 못했고 또 그 중에 1명은 잘못된 이제 인롤먼트다. M1 스테이지에서 그냥 뭐 탈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49명의 적용 가능한 부분으로 이제 임상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진행되었다. 그래서 에피커시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앞서 이제 1차 데이터, 2차 데이터 부분들을 좋은 결과가 있었고 어드밴스 이벤트에서는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보다는 억셉터블한 어떤 부분의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항상 이게 결론이 중요하죠. 디스커전에 보면 이 이제 첫 번째 굉장히 전향적인 임상이 그 효능과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임상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뒤쪽에 보면 요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In conclusion here we show that 캄넬주막과 아파티닙을 병용해서 유도요법과 CCRT 이게 이제 프라미싱한 원격 전이 관련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컨트롤이 되고 억셉터블한 어떤 이제 이상 반응 관련되는 부분 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랜더마이즈한 컨트롤드 임상 그러니까 3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이 결과물 관련되는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3상에 대한 어떤 이제 글로벌 임상에 관련되는 기대가 있는 비인도암 이상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서제약의 어떤 이상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글로벌 3상을 할 수 있는 적응증 확장은 여전히 많은 부분들을 이번 비인도함을 통해서도 또 알 수 있는 이상의 결과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요. 뭐 이런 부분도 참조하실 만한 내용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